라디오가 들려? 반누의 랄랄랄랄랄라방.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누의 라방, 너무나 기다리던 라방이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 생쇼하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누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어깨춤을 추면서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한 거고요. 그냥 경험한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되거나 아니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바로 유기묘 입양부터 제가 지금까지 저 집사랍니다 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좀 담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요새 뭐 우리 이쁜 양이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뭐 유기묘가 됐든 입양을 했던, 누가 아는 분, 지인분한테 뭐 입양을 받았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 그래서 되게 막 뭐 SNS도 보면 막 이쁜 고양이들 사진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가끔 너무 이쁘고 뭐 이럴 때 올리곤 하는데, 막 핫하다고 할수록 요새 고양이 키우는 게 뭐 연예인분들도 많이 키우고 일반인분들도 많이 키우고 저도 키우면 뭐 끝난 거죠. 근데 제가 그냥 막연히 키우게 됐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예쁘고, 아 되게 불쌍한 아이들이, 유기묘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되게 막연하게 아이를 데리고 왔거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 내가 이렇게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런 거 좀 생각을 하고 미리 좀 사전에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정보를 조금 드리면 좀 도움되지 않고 아이들도 두 번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경험담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로 만들어준 우리 귀염둥이 유기묘 양이는 이름은 꾸루예요. 꾸루꾸루. 근데 고양이들은 되게 시크한 거 아시죠? 딱 부르면 일단 딱 쳐다봐요. 왜? 하는 표정으로.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랬어요. 저도 똑같이 뭐 SNS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길냥이들이 많구나, 유기묘들이 많구나, 막 이렇게 아픈 애들도 있고.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아픈 아이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픈 아이들, 또 장애가 있는 고양이들 데려다가 이렇게 치유도 시켜주시고,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보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것까지는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그리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좀 길 잃은 아기들을 한번 입양을 해서 키워야겠다. 솔직한 마음은 너무 귀엽겠다. 같이 이렇게 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강아지들 진짜 많이 키웠거든요. 또 그 고양이들도 키웠는데, 어렸을 때 고양이 키웠을 때는, 예전에는 막 요즘처럼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료도 없고 그냥 생선 같은 거, 참치 같은 거 이렇게 비벼서 주고. 고양이들 이렇게 집 나가잖아요. 예전에는 그 주택이 많다 보니까, 요즘 아파트라. 그런데 고양이 또 한 번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의 같이 사는 아이였지, 지금처럼 막 이렇게 뭐 자식처럼, 가족처럼 막 뭐 이렇게 애지중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 강아지들을 입양하면 저의 편의성을 생각한 거죠. 강아지들 입양하면 대소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산책도 시켜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런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현실적으로 사람인지라. 그래서 고양이는 알아서 대소변을 잘 가리거든요. 모래만 이렇게 잘 깨끗이 해주면.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간 거야. 그래서 어제 찻집에서 맨 처음에는, 요새 무료로 입양하는데 막 이런 데를 맨 처음에 찾았어요. 무료로 입양하는 데를 막 찾았어. 근데 막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뭐 쪽지 남겨주세요 뭐 이러고, 뭐 또 남기면 뭐 없다 그러고, 어떤 데는 알고 봤더니 돈을 줘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유기묘 입양이라고 쳤더니, 그렇게 네이버에 쳤더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지역마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러 가려면 가까운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로 검색을 했더니 나와요. 그래서 언제 보호소로 들어왔고, 지금 대략 뭐 한 달 반, 뭐 3달 어느 정도의 성장을 했고, 건강 상태, 뭐
뭐 품종 뭐 이런 식으로 쫙 정리돼서 나오고, 아기의 되게 불쌍한 사진 막 꾸질꾸질해갖고, 아무래도 길 생활을 하던 아이니까 막 꾸질꾸질해갖고 거기 보호소 뭐 이렇게 동물병원에서 보호소를 하는 거, 일반 보호소도 있는데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장갑 같은 거 끼고 이렇게 하는데 눈이 너무 슬퍼 보여.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저도 그런 거 감당이 안 되니까 건강 양호, 그리고 애기더라고요. 너무 애기는 또 못 키우겠어요. 우유도 먹여야 되고 눈도 안 뜨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더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막 설레는 마음으로 갔죠. 근데 딱 봤는데 여러 마리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뭐 정말 애기도 있고 뭐 좀 큰 애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예쁘게 생긴 아이 있잖아요. 제 취향에 맞는 예쁘게 생긴 애한테 이렇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건강한 게 최고다. 그래야지 힘들지 않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도, 근데 첫인상이 되게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들 뒤에서 이러고 눈만 멀뚱멀뚱 말라가지고 제대로 못 먹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서, 그래서 딱 느낌이 솔직히 안 갔어요. 근데 쟤 참 불쌍하다. 너 건강하다니까 나랑 가자.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그리고 그런 입양을 하실 거면 아이를 데리고 갈 가방 같은 거 이런 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냥 간 거예요. 뭐 안고 오려고 했었는지 뭐 아무 생각이 없었나 봐, 정보가. 그래갖고 다행히 그 근처에 그 다이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숨은 쉬어야 되니까 좀 이렇게 구멍 숭숭숭 난 바구니 뚜껑 있는 거에다가 안에다가 패드 하나 깔아 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간단한 진료는 해주세요. 간단한 진료는 하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들이 또 있더라고요. 필수? 그런 건 조금 자기 부담금이 들어가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체크해야 될 게, 이제 거기서는 뭐 이렇게 귀 청소, 고양이들이 길 생활을 많이 하면 귀 진드기가 많이 생기고, 얘가 자투해서 안 생겼더라도 다른 고양이한테 쉽게 없는데요. 그 진드기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막 딱 소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맞추고 항문 이렇게 봐주고 건강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잘 살아라 하고 이제 가는데, 어떤 분이 가방을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더니 파양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고양이들이 되게 예민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낯선 곳에 있다가 또 낯선 사람한테 가고, 적응할 순간도 없이 자꾸 낯선 곳에 가다 보니까, 또 어리다 보니까 밤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옹 야옹 어때요? 똑같나? 걔네들 이게 야옹의 기분 표현이 틀려요. 야옹. 생각은 밤에 조용한데 자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울면 신경이 쓰이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파양을 시킨대요. 그거 아셔야 돼요. 밤새 울 수 있어요. 아기 고양이일수록. 그리고 낯선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는 밤새 안 자고, 고양이가 또 야행성이잖아요. 밤새 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없으시면 아예 아이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기가 많이 처음에는 신경도 써야 되고, 밤잠 못 자요. 저도 거의 못 잤어요. 근데 우리 데리고 온 우리 아이는 밤에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갑작스럽게 제 마음의 결정을 갔더니 가족분들이 왜 아이는 데리고 왔냐, 네가 맨날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일인데 막 공격이 시작됐어. 그리고 우리 양이가 뭐만 잘못하거나 뭐만 문제 있으면 거봐라, 왜 갖고 왔냐, 왜 데리고 왔냐, 그럼 또 왜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보다 저희 엄마 더 좋아하세요. 막 얘기를 해. 야옹이하고 능력이 생기셨나봐. 얘기하시고 되게 기뻐하시고, 많이 우리 야옹이 때문에 저도 그렇고 많이 웃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 데려가시면 일단은 장생활을 좀, 그러니까 구역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그냥 집에다 이렇게 풀어놓으시면 안 되고, 장생활을 시켜주기 위해서 자기만의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충분히 가족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뭐 채취나 냄새, 그 다음에 얘가 여기는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해주시고, 좀 답답해하면 한 번씩 밖으로 나와서 놀게 해주시고, 다시 밤에는 넣어두시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한 2, 3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와 있는 시간을 점점 늘렸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양이들은 되게 청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 대소변이 만약에 보면 그때 요새는 모래도 엄청 잘 나오더라고. 신기하던데 바로 딱 굳어버려요. 그럼 걔만 탁 해서 딱 버려주시면 돼요. 그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고, 애기들은 이런 눈에 뭐 끼지 않게 이렇게 해서 저는 적응을 시켰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새로운 게 생겨요.
갑자기 귀를 막 긁는 거예요. 계속 그 귀를 막 그거 이렇게 털면 이렇게 까만 귀지 같은 뭐 그런 게 막 나와요. 벌레는 아닌데.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신경이 쓰일 정도야. 너무 긁으니까 막 상처 날까봐. 그래서 저 이렇게 유튜브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막 키운 분들의 경험담을 막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귀 진드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분명히 진드기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닦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다가 딴 데다 할 데 없으니까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그 때가 많이 껴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래요? 믿었죠. 저보다는 전문가 분이시니까. 근데 그분도 좀 소홀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그 동네 병원에다 전화를 먼저 드렸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아니래요. 진드기 같대요. 그렇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가면은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현미경으로 직접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안에 막 그 까맣게 진드기 분비물이래요.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귀를 막고 호흡기까지 영향을 내서 막아서 애가 이런데 염증이 생기거나 미각, 후각을 잃으니까 식욕이 떨어지는 거야. 안 먹는 거야. 그래서 병이 생긴대요. 와, 이거 저는 진짜 몰랐던 그걸 이제 저는 다 부딪혀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떡하냐, 근데 치료하면 다행히 싹 없어진대요. 그래서 일단 의사 선생님이 너무 꼼꼼하게, 저희 동네 선생님이 너무 꼼꼼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안에 약을, 소독약 같은 걸 넣고 막 이렇게 마사지 한 다음에 그거를 진짜 솜이 이만큼 나왔어요. 휴지랑 그걸로 다 닦아주는데 우리 애기 또 얼마나 얌전한지 막 눈만 겁에 질렸지 그냥 가만히 있었고 칭찬받아 가면서 막 그걸 다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염증 생기지 말라고 예방접종을 또 하나 놔요. 그래서 근데 동물병원이 한번 가면 부담감이 엄청 크잖아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아픈 애를 또 다시 저거 할 수는 없고, 그런 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될 거.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갖고 와갖고 연고랑 그 다음에 소독약이랑 먹는 그 약을 주세요. 근데 먹는 약은 이제 그 사료에 타서 이렇게 해서 주고, 애기기 때문에 사료 딱딱하니까 좀 불려서 줬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해서 주면 되고, 아침 저녁으로 집사님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귀를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랬더니 진짜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지고 안 긁어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적응도 돼서 막 장난도 치고 그 재롱 보는 재미에 막 깔깔깔깔 그러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막 해 밑에 가서 자고 있고 막 이런데 두 번째 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몰랐어요. 지식을 찾아봤을 때 그 뭐지? 그 짝짓기 시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집안에서 기르는 아이들은 따뜻한 기운을 더 많이 고 온도 차이가 항상 그거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주 찾아온대요. 아니 막 오니까 막 소변을 너무 막 그 잘 가리잖아요. 이불에다가 막 소변을 보고, 그리고 그 막 뒹굴어요. 막 뒹굴고 막 앓는 소리를 막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막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저걸 찾아봤어요.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안 해도 된다, 한쪽에서는 꼭 해야 된다, 이게 다 갈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본인들이 시끄럽고 힘들고 막 편의적으로 애들 중성화를 시킨다, 그 말을 접했을 때는 와, 이건 그러면은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게 맞네. 그래서 발정 났을 때 한 3, 4회를 그냥 이불 빨래 몇 번씩 하고 막 하면은 쓰다머주고, 막 엉덩이를 이렇게 두들겨주면 좋다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두들겨주고 같이 그걸 나누려고 했는데 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 고양이 소변은 빨아도 이사가지 않는 한 안 없어진다는 말까지 있거든요. 거기 싼 데다가 또 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겨울도 이어가지고 겨울 빨래를 다행히 엄마가 저를 내쫓지 않으셨어요. 잘 참고 또 세탁을 눈치 보여갖고 얼른 막 세탁기 갖다 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뭐 사람 편의에서 시끄러워서 불편해서 중성화 시킨다 이런 걸 딱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더 찾아봤어요.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나중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 아이가 그걸 풀지 못하니까, 짝짓기를 못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자연적인 생리적인 현상을 못 푸는 거잖아요.
그게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그럼 너와 나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겠다 했는데 굉장히 비싸요. 중성화 수술이 기본 3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 되는데 거의 플러스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뭐 이것저것 그 차후에 약, 그 다음에 뭐 이거 네카라도 하나에 뭐 10,000원, 15,000원 이런단 말이에요. 그 네카라가 또 끼고 구석으로 가서 빠져갖고 나와갖고 또 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거의 한 40만 원 돈이 나갔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걔를 구박할 수는 없잖아.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 돈이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후에 수술할 때 진짜 마음 되게 아파요. 애가 딱 갔는데 벌써 병원에 가니까 또 낯선 데 애가 이 주인이 나를 버리나 어쩌나 막 되게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일단 피 검사를 해요. 피 검사를 해서 얘가 킬로그램이 적정하게 나오고, 이 수술을 어떻게 보면 사람 보면 호흡기 마취를 하는 거,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잘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의 건강 상태인지를 체크한대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하고 수액 막는 거, 이렇게 혈관, 이게 고양이들도 다 하더라고. 그걸 하고 1시간 후에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회복 시간까지 4시간 정도 있다 찾으러 오래요. 그 4시간이 얼마나 안 가던지. 걔를 띄워놓고 오니까 진짜 눈물 날 뻔했다니까요. 그 수술한 하고 아파하는 것보다 걔 그렇게 뒤돌아서 뭐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를 두고 올라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에서 내가 괜한 짓을 해갖고 이 마음, 서로 마음고생인가 막 이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진짜 시간만 체크해서 그리고 전화해서 중간에 잘 됐나요? 잘 깨어났나 했더니 근데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데려가면 안 되나요? 막 이러고 막 조바심이 나가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안에 폭신한 거를 깔아두시고 게이지를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그 미리 맡겨놓은 거에 이렇게 아이를 넣어놨더라고. 근데 여기 배는 분대로 칭칭 감고, 네카라는 막 부자연스럽게 고양이들이 뭐 몸에다 뭐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걸 하고 있더니 얘는 최악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집에 가서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고양이들이 이제 막 구석으로 무서우니까 구석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마취가 아직 풀리려면 몇 시간 더 있어야 된다니까 비틀비틀 거리다가 높은 데 올라가려다 떨어지거나 이러니까, 그런 거를 오늘 하루는 집사님들이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로서. 그리고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집에 막 침대 모서리 같은 데다 담요 다 막아놓고, 그 다음에 푹신하게 갈 수 있는데 다 깔아놨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한 거죠. 일단 왔는데 막 열자마자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막 일로 부딪히고 절로 부딪히고, 막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막 이러더니 막 걸어가고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와 진짜 눈물 난다니까요. 그러다가 좀 이제 진정이 되니까 구석을 좀 마련해주고 싶어서 그 침대 한쪽을 청소한 다음에 거기를 했더니 거기에 한 4시간 넘게 들어가 있다가 배고프니까 쓱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잘 먹고 물도 잘 먹고 막 이래서 좀 안심은 했는데, 그 상처가 5일 동안 분대를 감고 있어야 되고, 이 네카라는 왜 그러냐면 상처를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핥은단 말이에요.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게 오염이 돼서 염증이 생기면 재수술을 해야 된대요. 재수술하면 금액은 100만 원 정도가 들고 굉장히 위험해진대요. 안쪽으로 다 세균이 번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좀 신경 써서 핥으려고 이렇게 하고, 저는 네카라 너무 애가 힘들어해서 맨 처음에 뺐었거든요. 빼가지고 막 편하게 만드는 법, 행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물렁물렁 걸 했더니 그냥 핥는 거예요. 그냥 다니까 워낙 유연하니까 막 핥아서 안 되겠다고 떼고, 막 딱딱한 거로 했더니 또 여기저기 부딪히고 애가 막 이래가지고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도 식은땀이 나네요. 저 진짜 꼬박 일주일을 고생했어요. 아이도 힘들었겠지. 수술 받았을 큰 수술이죠. 그 안에 보니까 제가 한 3.5cm 정도 절개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꼬맸는데 그 분대를 5일 있다가 풀으러 갔어요. 그래서 소독하고 실밥은 안에 녹는 걸로 잘 했다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점검하니까 염증도 없고 잘 마무리됐다고, 그 소독만 한 3, 4일 소독만 잘 해주라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완전히 딱지 떨어질 때까지 핥지 않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지 떨어진 다음에는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맨날 핥아요. 거기가 핑크색이야, 배가. 이게 거기는 주변에 털을 이렇게 수술하려고 밀어놨잖아요. 없어. 근데 나중에 거기서 뽀얀 하얀 털이 자라니까 그게 얼마나 예쁘던지.
그 다음에 행복이 찾았습니다. 아이도 편안하고, 근데 그런 시기에 수술을 했더라도 약간 이상적인 행동은 해요. 근데 그때처럼 막 소변을 아무데나 보고 막 이러고 막 날카롭게 굴거나 힘든 그런 건 없고, 그냥 일로 뛰고 저로 뛰고 좀 장난을 심하게 치는 정도? 그리고 애교가 많아지고, 난 맨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 수술을 하면은 시크한 애들은 애교가 많아진대요. 개냥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냥이가 된대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는데 사람을 더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양이가. 그리고 더 애교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편해졌어. 세상 편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편하게까지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우리 야옹이들도 힘들고 집사님도 힘들고 같이 힘을 합쳐서 행복이 찾아오니까, 그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 금액적인 부분,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체크해야 될 사항들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렇게 요새는 패턴이 이제 딱 정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식 주는 시간, 아주 정확한 알람입니다. 딱 이렇게 기다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거나 막 비벼요. 내놔라 먹을 거 주고 너는 딴 일 해라. 이렇게 딱 있고, 자는 시간, 이런 화장실 가는 시간이 딱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들은 여러분들 그냥 같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한 번씩은 놀아주셔야 돼요. 장난감으로. 취향마다 어떤 아이는 뭐 인형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긴 끈을 좋아하고 이런데, 그거에 맞게 한참 좀 놀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요. 그런 거 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못 풀면 얘네들이 그걸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놀아줘서 야행성인 그런 사냥 본능 같은 걸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 이러다가,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훈장처럼 싹 이렇게, 야, 고양이 키운 집사야, 여기 봐, 여기 상처 지금도 있어요. 이런 상처들 발톱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고양이 무슨 발톱을 깎아주고 귀 청소를 해주고 뭐 이를 못 닦아줘도 한 번도 애기 땐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알아서 잘 자라는데 쟤네들. 근데 같이 산 시대가 변하니까 얘네들도 관리하는 법이 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톱을 왜 잘라줘야 되냐면, 얘네들 하염없이 얘네들을 갈고 닦아요. 근데 장난치다가 좀 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가 나고, 그 안에 뭐 안 좋은 세균들이 있고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 아무리 핥아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이를 닦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훈장처럼 핥혔다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큰일 나더라고요. 이게 염증이 나면은 조직을 이렇게 도려내는 수술까지 하시고 입원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저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 막 피난 적 되게 많거든요. 진짜 막 피가 금방 날 정도로, 얘네 이런 모양으로 생겨서 그냥 긁는 게 아니라 안으로 파고들어서 긁는다든가, 상처가 깊게 패여요. 그래서 흉이 진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핥히면, 제가 그래서 그때 또 정보를 찾아봤더니, 급하게는 이제 피가 이렇게 맺히는 정도면 항상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소독을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간 약 있죠. 그게 되게 광범위한 세균 소독제래요. 그래서 그거를 바르시고, 그 다음에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연고를 붙이시고 깨끗하게 이렇게 밴딩 하셔야 돼. 근데 막 피가 많이 흐르거나 상처 부위가 크면 그렇게 하신 다음에 꼭 병원을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염증 방지하는 주사나 전문적인 치료를 꼭 받으셔야 돼요. 정말 우습게 넘기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의하시고, 그다음부터 저도 조심해요. 아니 뭐 이 정도 핥힐 수도 있지 하고 왜 막 이러고 막 했는데, 네가 빠르다 내가 빠르다 했는데, 이제는 저는 그걸 보고 이게 조심해야겠다. 왜냐면 그렇게 해갖고 입원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것도 좋지 않은 거, 같이 살면서 그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쁘다고 간식 많이 주시지 마시고, 비만 되니까 항상 정량을 지켜주시고 보상을 해주시면 되고, 그건 고양이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보면 비만 고양이 되게 많잖아요. 나중에 우리 사람과 똑같이 병이 많이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켜주시고, 그런 거만 딱 해주시면. 아직까지 제가 이제 지금 그 집사든지 이제 3년 차로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평균 수명이 한 15년, 16년 된다니까, 물론 마음 같아서 더 오래 같이 살고 싶죠.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앞으로 반도 안 왔잖아요. 가면서 더 이제 또 부딪히고 내가 알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또 경험치에서 생기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처럼 초보 집사님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귀여운 아이들을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그
그 우리 유기묘들 보시면 그래도 좀 따뜻한 사람 야옹아라고라도 한번 이렇게 해주고 막 요새 막 그 해코지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안 돼 진짜 그 약한 동물들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물이라도 좀 이렇게 떠다 주시고 저희 동네는 고양이들이 아주 그냥 체격도 좋고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사나 봐. 그렇게 해서 함께 같이 살자고요. 오늘은 제가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왔고 다음엔 또 제가 3년 뒤에 또 굵직굵직한 내용으로 이 고양이 우리 집사님들 같이 공유를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반는 여기까지 하고 아쉽지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야옹